학교 다녀온 아들에게 던진 다정한 질문.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과 굳게 닫힌 방문뿐인가요? 속 터지는 엄마 마음. 하지만 여기엔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 아들의 뇌는 전면적인 구조조정 중입니다. 쓸모없는 회로는 잘라내고 전두엽을 새로 고치는 이 가지치기 시기. 엄마의 질문은 뇌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과부하일 뿐이죠. 철학자 위니콧은 말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요. 아들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건 질문 폭탄이 아니라 그 입구를 지켜주는 엄마의 편안한 침묵입니다. 아들의 뇌가 다시 충전될 시간을 주세요.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열고 나오는 대화의 문. 뇌과학과 철학이 알려주는 사춘기 아들과의 진짜 소통법. 오늘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혹시 10대 아들이랑 대화하는 게 꼭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정말 흔하면서도 답답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답답한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근데요, 아들의 침묵은 그냥 반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하나의 퍼즐 같은 거죠. 지금부터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와, 정말 극적인 변화죠. 그렇게 제잘거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단답형 인간이 되어버리다니. 이 화면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으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거든요. 방금 봤던 이 엄청난 변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아들의 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여기 거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아들의 뇌 속입니다. 이 시기에 뇌에서는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려고 안 쓰는 신경 회로들을 과감하게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아들 뇌가 더 빠르고 똑똑해지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공사 과정인 셈이죠. 이 화면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뇌의 두 부분 사이의 관계를 딱 보여주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CEO, 그러니까 전두엽은 대규모 공사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고요. 반면에 감정을 담당하는 경보 시스템, 편도체는 엄청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막 사이렌을 울려대는 거죠. 10대들이 왜 그렇게 욱하고 감정적인지 바로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정신없는 뇌에 부모가 걱정돼서 하는 질문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다운되기 직전인 컴퓨터에 계속 데이터를 쏟아붓는 거랑 똑같아요. 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셧다운, 즉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폭발, 즉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신문관이 아니라 아들이 저 머리 아픈 뇌 공사를 마치고 언제든 편안하게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자, 우리의 역할을 안전한 베이스 캠프로 정했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뇌가 공사 중일 때 우리 아들은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제 뇌과학을 넘어서 심리학의 눈으로 아들에게 왜 그토록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가 옆에 있긴 하지만 간섭하지 않을 때 아이는 비로소 혼자 무언가에 빠져들면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의 편안한 침묵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은 동굴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춘기는 진짜 나를 찾기 위해 잠시 사회에서 벗어나 방황할 권리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질문으로 아들을 동굴 밖으로 자꾸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동굴 입구에서 따뜻한 등불 하나 들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관점으로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지지해주는 침묵은 아들을 온전한 인격체, 너로 존중하는 최고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되는 질문은 자칫 아들을 정보를 얻기 위한 대상,
즉 그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왜 그래야 하는지 충분히 알아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편안한 침묵이라는 이 강력한 초능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0대 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모순적인 두 가지 욕구가 싸우고 있어요. 나 좀 내버려둬 하면서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다가도 그래도 날 떠나진 마 하면서 부모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라죠. 바로 이 지점에서 편안한 침묵이 완벽한 해결책이 됩니다.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을 존중해주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지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질문 대신 침묵을 선택해야 할 3가지 골든 타임입니다. 첫째, 학교 다녀와서 뇌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둘째, 게임이든 책이든 뭔가에 푹 빠져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셋째,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 이 순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새로운 접근법은요, 단기적인 처방전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문장을 꼽겠습니다. 존재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핵심 원칙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침묵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그건 부모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용감하고도 정당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해주는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사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가 바로 아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우는 최고의 영양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아들에게 선물할 그 편안한 침묵이 두 분의 관계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입니다.